자, 이번 시간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관련한 쟁점들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보니까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무효, 그 다음에 취소, 유효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맥락에서 접근을 하게 되죠. 물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무효 같은 경우는 아까 절대적 무효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개념도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차고 들어가 있으면, 기망행위 들어가 있으면, 사기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차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게 될 거고, 자, 불법 조건, 자, 사유질서 위반은, 자,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103조 위반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문 중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사기, 강박, 차고, 그리고 살부처 이렇게 제한 능력의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추삼 한시 얘기 나와야 될 텐데, 취소권의 행사라고 해서 세 가지가 이제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추삼 한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얼마? 3년이라고 하는 거. 자,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 해서 이렇게 자, 어느 하나라도 자, 지나게 되면은 이때는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할지라도 더 이상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자, 10년에 3년에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죠. 추삼 한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또 하나 취소에서는 법률행위 관련해서 추인이 있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고요. 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 역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취소권의 제한이라고 해서 추삼 한시, 추인, 그리고 법정 추인 등이 있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죠. 그 다음 이슈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해서 소급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번 지문,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되겠고요. 자, 3번 제한 능력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효력이 있다 해서 이게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다 을과 일정한 법률행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이 사람에게 법정 대리인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원래 이제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자가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이 사람이 성년자가 된 후에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뭐라고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다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효력이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예 답을 외우셔야 돼요. 추삼 한십에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를 보유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서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슈가 됩니다. 추삼 한십까지 묶어서 보게 되면은 완벽하게 세 가지가 가지고 한 문제를 1년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나머지는 별 쟁점 안 되고요. 3번하고 4번 얘기가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5번 같은 거 별 의미 없는 지문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취소권 행사에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아야 되는데 추삼 한십 걸리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무방하다. 세 번째,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행위를 유효라고 전제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때는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논의할 주제 검토해 볼까요? 자, 법률행위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추삼 한십이라고 하는 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해서 1번,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제3자, 자, 악의 제한 능력자 2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된다.
라고 해서 요거 틀렸고요. 어렵습니다.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효력이 있다. 요것도 자주 나오는 질문 틀린 표현이 되게 될 테고요. 5번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자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법정 추인을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3번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1번, 2번 묶어서 추삼 한십이라고 하는 거. 4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거. 자,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3번만 이상한 지문이고요. 나머지 그냥 루틴, 자, 정형화된 패턴이 되겠습니다. 해서 옳은 것은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이슈. 자, 지금 이제 법정 추인 사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 그래서 결국은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법정 추인 사유로 해석을 하게 된다. 취소권자가 일정한 사유에서 갑이 을을 기망해서 자,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망당한 게 을이에요. 그래서 을이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법정 추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갑이 다 개소리 되겠습니다. 갑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법정 추인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을이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이제 4번, 5번으로 추기하게 되게 되는데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이의 제기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요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5번 지문의 의미를 분석하면 을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서 취득을 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정에게 양도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취소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전제가 깔려있죠. 그래서 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취소권 행사에서 자기한테 들어오게 될 계약금 반환, 계약금에 대해서 자, 이걸 정한테 양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의 의미는 취소권자가 이 계약이 유효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걸 법정 추인 사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취소권자가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사례 문제 구성할 때 오히려 의미 전달은 빠른데 시험 보실 때는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것이 취소권자가. 그래서 이 사람 취소권자가 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것이요. 자,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권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취소권자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건 법정 추인 사유로 보게 된다. 일단 1번, 2번, 3번, 1번, 2번, 5번 같은 것이 법정 추인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무 상관이 없죠.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계약을 확정적 유효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건 이제 경우의 수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취소가 될 수도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가 추인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취소권자가 이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답은 3번으로 좀 쉽게 구성했던 문제에서 하여튼 취소권 행사에 제한해서 추삼한십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추인, 취소의 원인 소멸되기 전에 추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은 그저 키워드가 뭐라고요? 취소권자가 해서 사례형으로 갑이 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취소권자가 누군지를 찾아보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법정 추인 사유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할 게, 자, 26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자,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관련해서 딱 한 가지죠. 선의 제3자가 다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선의 제3자가 다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사안은 이런 식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과 일정한 매매계약,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취소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근데 그 사이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병정 뭐 이런 사람에게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 주었다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봤었죠. 103조, 104조 위반에 있어서는 선의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정 허위 표시, 비진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 착오에 따른 의사 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 표시에 걸리게 되면 선의 제3자 취소권 행사가 됐을 때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그런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제3자 착오 사기 강박은 선의 제3자 보호를 받는데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해서 만약 이 을이라는 사람이 선의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 병이란 취소권자가 취소권 행사를 했을 때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요걸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 자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지 않고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을 때 다른 사기 강박, 착오와 다르게 선의 제3자라는 사람 보호를 받지 못한다. 26회 나오고 거의 나오지 않는 주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야 되겠다. 지금 이제 취소권 행사에 제한해서 자, 첫 번째 이슈 추삼 한십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게 법정 대리인의 추인 있었고요. 세 번째 법정 추인, 네 번째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고 나서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임차에 사용하던 중 매수하기로,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Y 토지로 잘못 기재했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착오 얘기 나와야 되죠.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할 수 없다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유의해. 착오 들어갔을 때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거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야? 유예를 제외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일단 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표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자, 유효하게 성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거. 그래서 자, 답은 1번 뽑았나요? 그래서 너무 오래전 문제예요. 그래서 27회 때 이렇게 쉬운 게 나왔어. 그래서 매매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Y 토지 부분은 무효입니다. Y 토지 부분은 무효고 여전히 X 토지에 유효하게 성립하기 때문에 자, X는 유효자, X는 자, 유효고 Y는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자, 취소는 세 가지.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에서 어떤 문제, 취소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됐던 사례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가볼까요? 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틀린 것을 고르죠.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찾아보셔야 돼.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기억하실 주제 유의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 이제 가볼까요? 상대방이 착오의 진에 동의하더라도
차고자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좀 어려운 얘기야. 아까 이런 얘기예요. 갑토지, X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근데 계약서에 Y토지라고 표시를 해놓은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때 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성립하게 될 테고 Y토지 부분은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계약서를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썼다 하십시다.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이 계약서를 이게 정리를 한 사람이 갑이라고 했는데 실수로 Y라고 표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 을이 차고자의 지인이 X토지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면 이때는 X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표시 무효 원칙을 갖고 지문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법률에 관한 차고, 농지 상당 부분, 그 다음에 공무원의 법령 오해,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판례에 관련된 지문이 되게 될 테고, 이런 판례를 뒤지게 외워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나오지 않을 거니까 확률상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해서 나오는 판례는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오표시 무효 원칙에 걸리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 부분에 차고여야 되고, 두 번째 그 차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중과실이 없을 때 원칙적으로 어떻다?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원칙이 되는데, 중요 부분의 차고 얘기하고 중과실이 없을 것.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게 되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그냥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중에서 4번 지분,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분에 관해서 차고를 일으켜서 목적물의 지분을 잘못 표시했을 때 이게 오표시 무효 원칙. 그때는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4번하고 1번 얘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던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차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끄트머리 봐야 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싸움으로 그냥 가셔야 돼요. 그래서 1번, 당사자가 차고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을 때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차고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덤태기 씌우지 마라 라고 얘기해서 이런 얘기인데 일단 어렵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용 나와 있죠. 그래서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차고 파트 어려워요. 특히 판례 중간에 무조건 한 2개쯤 이렇게 막 깔아주고 되거든. 2-3개 깔아주거든요. 이거 읽어봐봤자 전혀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유의에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래서 차고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문제 보시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걸 일 없이 판례 몇 개를 나왔던 것들을 외운다고 해서 답이 되지 않아요.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파트는 이제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주된 이슈가 중간에 사이드 지문으로 판례 몇 개 깔아버리는 건 변론으로 하고, 바로 오표시 무효 원칙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매도인이 적법화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지금 중요 부분의 차고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서 요걸 이제 옳게 구성을 했었죠. 해제 들어갔을 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다시 개념 보겠습니다. 어떤 법률의 경우 무효다라고 전제가 되면 이걸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주제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게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했을 때 이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가 있게 되면 이 사람 취소권 행사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계약이 유효가 됐을 때 지금 이제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때 해제권 행사한 사람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상대방이 해제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소권을 또 행사할 수 있다. 제일 어려운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옳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취소권 행사에서 어떻다? 다시 전체를 무효로 만들고 자신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을 때 끄트머리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중간 대충 보시는 거야. 또박또박 봐봤자 의미가 없어.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취소한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을 때 이때는 취소할 수 없겠죠.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의 취소 조항은 착오에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때도 일반적인 거래 과정에 있어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착오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했을 때 포인트 이용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해제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고 이용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번 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저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 지금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파트가 착오 파트입니다. 상당히 판례들도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와요. 근데 일단은 오표시 무효 원칙에 걸리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게 될 테고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 등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게 이제 27회 때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착오는 좀 나온 데 비해서 사기 파트는 7년 동안 2번 구성이 됐고 마지막에 27회 때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 대리인의 사기 강박 들어가면 어떻다? 자, 대리인의 사기 강박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대리인의 사기 강박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묶어서 착오하고 사기 강박 묶어서 유의해 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봤었죠. 그래서 요건 좀 특이했던 문제인데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를 파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해서 옳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이 사람 사기를 당한 사람은 계약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를 취소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제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것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포인트 다소 과장된 상품의 선정 광고 이건 기망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판례 질문 중에 다소 이런 표현 들어가면 좀 봐줄만 하다. 그래서 기망행위가 아니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잘 내지 않는 문제 패턴이 되게 될 것이고요. 제3자에 의해서 사기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논의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5번. 이 문제 답은 3번이지만은 앞으로 낼 수 있는 문제 거의 적용화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서 계약이 체결됐을 때 본인이 선임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이때 당연히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의해 대해서 대리인 나오게 되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 나오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지금 그전 문제 답이기도 하고요. 그저 사기 강박 파트는 많은 문제는 구성이 되지 않는데 바로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 있을 때 설령 본인이 그 법적 이 사기 강박 사실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은
본인에 대해서 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의해대라고 하는 거. 유의해대. 그리고 아까 착오 관련해서 취소할 수 없는 케이스 하나 있었죠. 바로 오표시 무효 원칙에 걸리면 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될 것. 그래서 답은요. 지금 3번인데 오히려 중요 쟁점은 5번 지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주기상 얘가 다시 나오게 되면 거의 유력한 답이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라는 얘기. 이게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25회 때 나왔던 문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등. 자, 틀린 것은. 자, 읽으면 안 돼. 대리인 찾아보셔야 돼. 사기, 강박 등이 되면 뭐라고요? 대리인 찾아보셔야 돼. 대리인의 사기, 강박으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본인 손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이건 답이 다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기 강박 파트는 나머지는 전혀 이슈가 되지 않고 대리인 나오게 되면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하고 사기 강박 묶어서 보게 되면 유의해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 분석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지문에 매번 나오지만 답이 안 되는 거. 교환계약의 당사자, 시가 묵비, 허위 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기망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시가의 묵비나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가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요건 답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5회 때 나왔었고 27회 때 얘를 사이드로 빼고 주연 이슈 쟤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답을 뽑았는데 답은 2번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첫 번째 전체 총론에서 논의할 게 추사만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얼마? 10년이라고 하는 거. 이거 취소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게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취소의 원인, 소멸되기 전에도 다 추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법정 추인, 취소권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전제에서 일정을 해결하게 되면 나중에 더 이상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딱 한 가지 선의 제3자라고 할지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웠던 것이 착오, 사기, 강박 묶어서 유의해대 들어가면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오표시 무효 원칙에 걸리면 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사기, 강박 파트는 무조건 대리인 이렇게 바로 치고 가셔야 돼. 이게 7년 동안 2번 지문의 쟁점 삼았고 답 한번 뽑았고 주기상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잠시 후 다음 주제 확인합니다.